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이 된 김정이라고 합니다. 살아온 길이 조금 험해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그냥 조용히 편하게 한번 들려드려 보려고 해요. 저는 이남 3녀 중에 네 번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 시절엔 딸 가진 집이 참 힘들었죠. 가난이 늘 우리 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딸은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늘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나는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어린 시절을 버텼어요.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같은 동네 친구 2명이랑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구미의 가발 공장이었죠. 처음엔 그래도 일을 배워서 돈도 벌고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월급을 제때 받는 날보다 못 받는 날이 더 많았죠. 그래도 그땐 젊었고 친구들이 옆에 있었고 서로 의지하며 버틸 수 있었어요. 그땐 제가 나름 예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인기도 좀 있었어요. 근처 마을 대학생이 천지로 마음을 전해와서 몰래 연애를 했는데요. 제가 글을 많이 배운 편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 게 참 어려웠어요. 맞춤법도 자신 없고 문장도 이상해서 답장을 쓸 때마다 내가 혹시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착하고 잘생겼던 그 사람은 가난했던 저를 이해해주고 공부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지요. 잠시나마 희망이 뭔지 알 것 같았던 그 즈음 친구는 군대를 먼 곳으로 가게 되었고 교통이 편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자연스레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제 첫사랑도 조용히 끝났어요. 그러다 공장에서 또 월급을 못 받고 정말 막막해지자 서울 가자.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친구들과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일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월급을 떼먹는 사장을 만나 며칠씩 라면으로만 버틴 날들이 많았어요. 서울 하늘은 참 컸는데 서울살이는 참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방세도 밀리고 돈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친구들과 잠깐 술집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술을 따라주고 손님 얘기 들어주는 정도였고 내 선은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늘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때 한 지인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매너도 있고 말투도 조심스럽고 타지에서 외롭던 제 마음이 참 편안해졌죠. 남산에 놀러 갔던 날은 통금 시간이 걸려 어쩔 수 없이 함께 밤을 보내게 됐는데 그 사람은 선 하나 넘지 않았어요. 그게 참 고마웠어요. 믿음도 생겼고요. 23살 결혼식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밥 굶기진 않겠다 그 말을 하는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 깊이 들어오던지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라는 게 그땐 참 소중했어요. 딸을 낳고 얼마 뒤 남편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술에 취해 딸에게 이불을 덮어 숨을 못 쉬게 하려던 그 순간 제가 본 그 장면은 평생 잊히지 않아요. 그때부터 남편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집살림을 꾸리기 시작할 즈음 남편은 외박이 잦아졌고 도박에 빠져 집에 있는 돈을 홀랑 가져가 며칠씩 들어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남편 친구에게서 수상한 주소 하나를 받아 아기를 업고 찾아갔더니 남편이 속옷 차림으로 뒤틀비틀 나오더군요. 네가 여기 어떻게 왔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순간 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마음이었죠. 집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곳만 골라 저를 때렸습니다. 그 뒤로 폭력은 더 잔인해졌고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그 시절에 아이 둘 데리고 혼자 산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전 죽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한 채 눈물로 젊은 날을 보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 했습니다. 화장품 방문 판매, 가전제품 판매, 파출부 1등을 했지요. 혼자 사는 남자 집에 가는 건 항상 무서웠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결국 오래 못 버티고 다른 일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건강보조식품을 팔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 험한 환경 속에서도 두 아이는 정말 잘 자라주었습니다. 둘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 사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물론 아이들도 폭력 속에서 자라 힘든 시절을 겪었죠. 남편은 본인 인생은 갈피도 못 잡으면서 아이들한테는 조금만 말대꾸해도 허리띠로 때리고 딸아이에게는 따귀를 올리고 정말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던 남편이 지금은 말기 폐암입니다. 숨도 잘 못 쉬고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항암 치료도 중단한 채 병원 침대에 누워만 있어요. 가끔 정신이 또렷해지면 저한테 말하곤 합니다. 미영 엄마, 내가 미안했다. 너한테 너무 못했다. 딱 2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 불쌍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평생 날 울리고 때리고 상처 준 사람인데 그렇게 누워있는 걸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돌아보면 제 인생은 눈물도 많고 고난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 힘껏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잘 키웠고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저는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었을 뿐이죠.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